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1945년 광복까지 갖은 순환을 당했던 일제강점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 역사문화단체 대한사랑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해외 역사 캠프를 기획했습니다.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해외 역사 캠프, 선조들의 발자취와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온몸을 휘감던 1월 초, 대한사랑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은 이른 새벽 역사 탐방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안엔 일찍 도착한 사절단이 335 모여 있는데요. 몇 시에 출발했어요? 몇 시에 차? 5시 반 기차 타고 KTX? 네. 있는 고생했네. 비행기에서 좀 자야 되겠다. 네. 상해랑 남경 같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뜻깊은 장소에 이렇게 직접 좋은 분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많은 좋은 분들과 깊은 인맥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방학 때 남는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웠던 장소들을 실제로 가보는 것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즐겁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역사 테마 여행 특강을 저희가 3번 진행하고 이렇게 드디어 중국 상해까지 가게 됐는데요. 우리 가가지고 정말 그 독립운동의 현장을 다시 가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올 한 해를 정말 뜻깊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류원형문화사절단 화이팅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역사 탐방을 준비하는 사절단들.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묘가 있는 만국공묘를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김봉길 의사 기념관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많은 거 느끼고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상해로 이제 독립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가는데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또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파이팅! 가기 전에 자료집을 보고 있는데 올해가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사랑 대학생 친구들과 같이 상해로 떠나게 됐습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대한사랑 해외 역사 캠프. 이제 출발해볼까요? 드디어 탑승한 비행기. 모두 들뜬 표정들인데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상해로 떠났습니다. 이륙한 지 1시간 30분 만에 목적지인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온 만큼 역사도 더 알아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2호차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적병원에 바람 위에서 올라온 땅이라고 해서 상해라고 합니다. 버스에 탑승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비로소 역사 탐방이 시작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황보강이라고 하는데 대한사랑
첫 번째 목적지는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임시정부 건물 앞에 도착해 작고 초라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는데요. 19세기 중반, 상해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거점지가 되면서 혼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1919년 4월, 김구 선생과 이동영 선생 등 40여 명의 요인들이 일제히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이곳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따라 시청각실로 향했습니다. 네. 1층은 접견실과 식당 등으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임정의 혈의로 반애국단이 조직돼 좁은 계단을 올라 마주한 임시정부 건물 2층에는 장식장과 식탁 등 가재 도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김구 선생이 집무실 겸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건물 내부가 협소한 탓에 관람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와 묵념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임시정부에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임시정부가 언제 처음 세워지게 됐죠? 1919년에 처음 세워졌는데 이곳은 처음에 세워진 1919년에 세워진 곳이 아니고 1926년도에 이동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워졌던 1919년에 세워졌던 첫 번째 임시정부 위치는 정확히 지금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곳은 1926년에 상해에서 또 같은 상해로 이동을 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프랑스 조계지였기 때문에 치외 법권이 적용이 돼서 이제 그런 다른 곳에 그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상해에 자리를 잡게 됐고, 또 두 번째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던 곳이 바로 이 상해입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그런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로 이 상해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세 개의 이제 1919년 이후에 많게는 8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3개의 임시정부가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 3개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 아시는 걸로, 네, 다 아시고 계시죠? 바로 상해에 원래 있었던 곳과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한성에 있던 3개의 임시정부가 합쳐져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임시정부는 약간 다른 노선을 이렇게 가졌었죠. 그래서 상해는 이제 외교에 더 중심이 된 독립운동을 하게 했었고, 처음에 그 단독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발표를 한 곳이 바로 정읍입니다. 정읍에서 그 엄청난 독립자금이 갔었고, 그리고 그곳에 그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지켜왔던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런 희생과 삶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분들과 이제 조선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독립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시고 재산을 바치시고 정말 그 뜻을, 일본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뜻을 지키셨던 그 수많은 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일정을 정말 그런 뜻깊은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우리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자취나 흔적을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왔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독립운동을 27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분들 덕분에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큰 어떤 그런 거사를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중국까지 와서 어떤 임시정부를 설립했다는데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생받던 시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했던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해지기도 했고요. 저도 언젠가는 애국심이 좀 더 고취되었던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만 이렇게 봤던 내용을 실제로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독립의 중심, 임시정부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류 원형문화사절단은 신천지 거리에서 조별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미션을 달성을 해야 돼서 저희가 독립자금을 전달하라는 게임을 진행 중이고 그중에 이제 미션을 저희가 하면은 독립자금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이 포즈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팀장님 마지막 이거 좀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잘했어 이 정도면. 손가락 올려. 잘했어. 주 미션 완성! 독립자금을 우리 거야! 화려한 건물들 사이로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를 마감하며 역사 세미나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짧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사활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사랑회의 상해 역사 탐방에 참가하게 된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갔던 곳 중에 처음 갔던 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었거든요. 우선 중국에도 처음 와봤고 제일 처음으로 갔던 그 기념관에 가서 그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그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회의도 하시고 그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셨던 그런 그 얼과 한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고 그 장소에 있는 실제 사진들이나 아니면 그 편찬하셨던 책자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무슨 문서들 같은 게 쭉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 역사 의식을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일차 일정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특히나 부모님께서도 역사 의식이 굉장히 저한테 예전부터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하다 보면은 더 적극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의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걸어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단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이 과거에 했던 그런 치안무치한 행동들 그런 것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어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끝까지 하셨던 그런 독립운동가 그런 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앞장서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임시정부를 처음으로 제가 와 봤는데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좁고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힘든 일이었는데 정말 가난과 이런 외로움과 힘듦을 이렇게 다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광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런 독립운동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홍커우 공원과 만국공묘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했던 그런 장소와 그리고 만국공묘에 계셨던 그런 독립운동가 분들의 흔적을 찾고 그분들의 정신과 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난징에 가서 일본의 난징 대학살, 일본이 얼마나 그런 잔혹하게 민간인들을 희생을 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그런 난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일본인들에게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본에게 일제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많이 그렇게 참혹하게 당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지금 벌써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감동을 가슴에 담은 채 상해에서의 역사 캠프 두 번째 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탐방지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 현장, 홍커우 공원입니다. 홍커우 공원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장소인데요. 1932년 4월, 일본의 전쟁 승리와 일왕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일본군 요인들에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윤봉길 의사를 추모하기 위해 홍커우 공원에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폭탄을 투척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이 비석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앞에 물이 있는 이 자리는 원래 당시 운동장이었고 이게 일본 군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 여기였습니다. 예. 여기 폭탄 투척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달려서 여기가 윤봉길 선생님이 투척하신 장소인데요. 일단 사건 배경부터 보면은 그 김 선생님이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윤봉길 의사 의거 전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3.1 운동이 물론 전국적으로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얻은 교훈이 뭐예요? 3.1 운동을 하고 나서 얻은 교훈. 무장투쟁.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백범일지에 보면은 그림자와 함께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가지고 외롭게 우리 그림자랑 같이 일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이날 폭탄을 그래가지고 2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윤봉길 선생님만 왜 그때 성공을 했냐면은 일본어로 뭐 유창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에 초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못 들어가겠냐고 얘기해가지고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거에 성공하고 나서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그때부터 다시 활약하는 계기가 돼요. 사절단은 기념관 2층, 시청각실부터 관람하기로 했는데요. 윤봉길은 농촌을 개몽시키는 것보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이름을 절감하고
여러 번의 심사숙고 끝에 마침내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중국으로의 망명을 결심했다. 윤봉길 의사의 애국심에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조장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윤봉길 의사는 이제 3.1운동을 겪으시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농촌 계몽 운동이셨습니다. 그 윤봉길 의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지식인들,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그런 농촌으로 많이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것들이 바로 서당을 만들어서 이 우리의 백성들을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문맹을 퇴치하고 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일을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일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글자 아시나요? 강구, 훌가, 생불, 활이다. 독립운동을 하러 무장투쟁을 하러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딱 들리셔서 이 한마디를 하고 그 글을 남기시고 집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계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그 뜻을 찾고 그것을 행동하는 게 가장 큰 오늘의 그런 소학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만국 공묘에 가서도 그런 분들을 몇 분 더 이제 만나 뵙게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느끼고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목격해서일까요? 설명을 들으면서 감정이 북받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고맙고 저 그 영상이랑 보면서 그냥 마음이 같이 느껴져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하늘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뭐 작은 거라도 뭐라도 이렇게 알린다거나 주변에 실천하는 되지 않을까요? 1층에서 마주한 윤봉길 의사의 처연한 흉상이 당시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지게 합니다. 역사관보! 기념관을 둘러본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기념관 갔다 오면서 윤봉길 의사의 이렇게 다짐 그리고 그런 그 사상 생각 이런 거를 보고 나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한번 더 이렇게 가서 윤봉길 의사의 생각과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한 결과랑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그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곳을 방문하게 돼서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의거를 하게 되었고 김구 선생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그 의거하고 나섰을 때 감정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어떤 의거 과정을 자세하게 또 알아보고 또 그 이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윤봉길 의사가 의사할 당시 그리고 그 직전에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품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독립운동가 분들의 투지와 정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의 남하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당당한 유언을 뒤로한 채 중국 상해에서 순국한 25살 청년 윤봉길 의사. 그의 온기와 열정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외국인 공동묘지 만국공묘. 이곳은 중국과 대만에서 국부로 칭송받는 순원의 부인이자 중국 공산당 부주석이었던 숭칭링이 묻혀 있어 숭칭링 능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는데요.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의 묘지 초석이 있는 곳으로
상해 역사 탐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타국에서 후손을 맞이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초석. 겨울비마저 내려 쓸쓸함을 더했는데요. 만국공묘는 이름 그대로 각국의 수많은 외국인 유해가 안장된 공동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함께 봤던 것처럼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내신 박은식 선생님과 신규식 선생님, 노백린 선생님, 안태국 선생님, 김인전 선생님의 묘지에 초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골은 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계시고요. 박은식 선생님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한국통사? 역사, 한국통사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1915년에는 이제 한국통사를 완성을 해서 출간을 하시게 됩니다. 한국통사의 통자는 아플통이죠. 우리의 그런 아픈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주시게 되고요. 3.1운동이 일어나시고 나서 그것을 지켜본 이제 박은식 선생님께서는 노인동맹단이라는 것을 만드시게 됩니다. 1919년 11월 10일에 의열단이 창설이 되게 되고 거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의열단의 그런 활동 방법의 그런 효시가 됐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노인동맹단을 처음으로 만드셨던 분이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셨습니다. 노백린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분도 군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런 군인으로 이렇게 복무를 하셨는데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을사늑약이 있었죠. 그때 을사오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군인으로서 계셨는데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연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이제 노백린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워리워리 하면서 개를 부르는 그런 그 사람들한테, 이완용한테, 을사오적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너희는 나라를 팔아먹은 개들이다. 그러다가 1907년에 대한민국 군대가 해산이 되게 되죠. 그리고 1914년에는 하와이로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그런 군대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의 비행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설립하시게 되고 1922년도에 41명의 학생이 있었고 23년도에는 11명의 졸업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에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를 하시면서 1922년도에는 국무총리로 취임을 하시게 돼요. 네, 우리 임시정부를 만드셨던 분들 5분의 그런 초석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시고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을 직접 이렇게 찾아온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고 더 그분들의 정신과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떠났어야 했는데 못 떠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그분들에 대한 자료도 지금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남으셔가지고 일제에 대항하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자료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머나먼 이국의 땅에까지 오셔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 몸 바쳤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돌아가셨을 당시에 이렇게 자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여기 만국공묘 외국인 묘지에 안장이 되어 계셨다라는 사실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지금 현재는 대전 현충원에 지금 이렇게 모셔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루빨리 우리 나라로 이제 고국으로 다시 이렇게 안장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의 무덤에 가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많이 들어보니까 제가 많이 모르고 있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제가 아직까지 독립 이런 관련해서 좀 관심이 좀 부족했구나 한 반성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비록 이제부터라도 조금 그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 독립 이런 관련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타인에게 좀 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더 낫다고 삶의 방향을 약간 정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국공묘 방문을 마지막으로 상해에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보는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대한사랑 한류원형문화 사절단을 태운 버스는 다음 날 난징 탐방을 위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 3일차 일정을 위해 숙소를 나섰는데요. 오늘 탐방 장소는 난징 대학살 기념관과 난징 위안소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착잡한 분위기인데요. 청소년 사절단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근대 역사에서 좀 아픈 역사 현장에 가게 되어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아픈 역사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면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역사적 저희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 직접 느끼고 많이 깨닫고 싶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외교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나라 공격이 강해지고 정사력이 세져갖고 대외적으로 잃어버린 이런 땅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테이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탐방 장소 난징 대학살 기념관입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같은 해 11월 난징을 공격했는데요. 6주에 걸쳐 30여만 명에 달하는 중국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이후 유해를 다 수습하지 못한 중국 정부는 만인갱 위에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입구에 전시한 조각상이 그날의 참상을 말없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니 어두운 조명이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묘사하는 듯 했는데요. 대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되게 뭔가 좀 슬픈 것 같아요. 꼭 처음에 들어오는 거기 많은 그 돌아가신 분들이 걸려있는 곳이 꼭 추모관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됐구나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더 참혹한 상황에 뭔가 차마 말을 더 많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시에 희생됐던 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한이라든지 사연은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저지른 난폭한 행동들과 참담한 결과들 이런 거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요.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결과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과연 진짜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았을까? 이렇게 계속 묵인하고 있어야 할 일이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계속 슬프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이랑 여러 증거물들을 보니까 저도 참담한 심정이 들고 여기 와서는 뭔가 감정도 가라앉고 애도하는 마음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되게 잔인하네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박물관 구성을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한 건데도 너무 딴 얘기하는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너무 진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와서 직접 그 찬옥한 현장 사진들이랑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요. 일단 일본이 난징을 침략하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정도로 정말 참혹한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의 유해나 그리고 그분들의 삶 그런 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담아내는 그 공간도 따로 있던데요. 이걸 통해서 이 역사를 잊지 않는 그런 정신 그런 것을 비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난징 기념관에서 보았던 것들은 저도 진짜 마음에 깊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도 이런 비슷한 시대적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 일본이 침략했던 당시에 그 희생자 수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그 희생된 분들이 있지 않는 그런 기념관을 더 확대하고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인갱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여기 있는 데다가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외국 기자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좀 그냥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이 또 이런 일본이 저질렀던 일을 잊지 않고 각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지난해 있었던 일을 잊지 않고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기억해 미래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기념관 벽면에 새겨진 중국인들의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난징대학살 기념관에 이어 오늘의 두 번째 역사 탐방지 난징 위안소로 가는 길. 뿌옇게 흐린 날씨가 당시 암울했던 여성들의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안소 유적 진열관 입구에 도착하자 눈에 띄는 조각상. 할머니들의 굵은 주름에 그때의 참상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급습하면서 발발한 태평양 전쟁. 일본군 점령 지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조선,
중국 등에서 강제 징집한 여성들을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전락시켰는데요. 이곳은 일제가 중국 내에 설치한 일본군 위안소 건물입니다. 진열관 1층엔 위안부에 대한 자료와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동남아 각지와 태평양 제도, 일본 본토 등 등지에서 대량의 젊은 여성을 강제 집용하여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떠나 담대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았으며 완벽한 일본군 위안군 제도를 세웠다. 중국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최대 피해국이다. 일본군이 중국에 설치한 위안소는 그 수량이 가장 많고 시간이 가장 길며 규모가 가장 크다. 또한 선으로 20여만 명의 여성이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하였으며 그중 상당수가 일본군의 잔폭한 성적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과 잔인함, 포악함을 적나라하게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가장 쓰라리고 뼈에 사무치는 기억으로 됐다. (2층에) 진열된 낯선 의료도구들. 위안부 여성들의 낙태에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여성이기에 겪어야 했던 처참한 현장을 마주하니 끔찍하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같은 국가의 민족으로서 더 그런 아픔이 더 와닿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위안부 할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다른 나라 중국에서도 일본군에서 했던 그런 악행들과 할머니들의 그런 아픔을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더 아프고, 실제 했던 장소에도 오니까 굉장히 소름도 굉장히 많이 돋고 여러 가지로 몸소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고요. 아까 1층에 보니까 눈물 흘리는 위안부 할머니 상이 있어서 계속 눈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참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드릴 수 있게 해놔가지고 닦아드렸는데 닦아드리면서 되게 저도 같이 했거든요. 주름 가득한 얼굴 위로 흐르는 위안부 피해 여성의 뜨거운 눈물. 닦아도 닦아도 멈추지 않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아픔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눈물을 닦아내리는 거를 보고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있다가 이제 사진 찍으려고 가서 저도 이제 닦아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기념관이 좀 제대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또 기억하고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되게 많이 아픈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담했을 것 같고요. 그 동상도 그렇고 눈물 흘리시는 게 진짜 같아가지고 되게 안타깝고 진짜 닦아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같은 그리고 일본 심지어 일본 본토에도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또 일본이 많은 여성분들께 저지른 어떤 잔혹한 행위와 어떤 그에 대한 처참한 실상들을 알게 되면서 일제 어떤 군국주의에 대한 좀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군국주의 같은 사상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심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형물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를 봤는데 되게 뭔가 좀 마음이 찡하면서도 좀 내가 이렇게 좀 힘든 과거를 겪으신 분들을 이렇게 작게나마 혹은 간접적으로나마 위로를 해드릴 수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고 경험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기념관을 보면서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의 포악함과 잔혹성을 제대로 파악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남긴 가장 큰 상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피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약간이나마 그래도 위안부 사람들이 느꼈던 고통 같은 거를 간접적이나마 제가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구나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눈물 닦는 곳이 있어서 눈물도 닦아봤는데 진짜 그 눈물 닦을 때는 울컥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설치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위안부 관련 문제들을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는데 실제로 위안부와 관련된 곳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와본 적은 처음인 것 같고 이곳에 오게 되면서 위안부가 실제로 얼마나 참혹했던 일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위안부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며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이러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 관련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슬픔이 진짜 동상에서 나오는 눈물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만큼 굉장히 참 슬펐던 눈물을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슬펐던 것 같습니다. 진짜 기억해야 할 역사잖아요. 일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 과정에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인륜을 잊어버리는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진짜 그런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거라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역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도 어떤 상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눈물을 끊임없이 저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눈물을 끝까지 닦아드려야 한다는 그런 상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그 시간도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는 그 시간에서도.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역사의 아픔을 절대 잊지 말라는 말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3일차) 모든 일정을 마친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둥근 원주의로 둘러가며 적는 사발통문 작성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가자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이번 해외 역사 캠프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 한류 원형문화사절단 선서문.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사랑 역사광복 만세! 대한사랑 역사광복 만세!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많아서 빛나는 사랑 난 너를 사랑해 널
캠프에서 실제로 여러 곳을 돌아다녀보고 역사 교과서에 나왔던 사건들이 발생했던 장소도 이렇게 가보고 하니까 비록 친구가 같이 가자고 권유해서 왔긴 했지만 저도 이곳에 와서 역사의식이 고취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축소된 역사도 있고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에 돌아가고 나서라도 이 경험을 단순히 3박 4일간에 놀았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나아갈 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해에서 남경으로 넘어갈 때 시간이 4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라도 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이번에 못 가본 곳이든지 어디든지 일단 가서 실제로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들을 보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다음에도 하게 된다면 저는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역사 강복 화이팅! 이번 탐방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표정이 우리 이 대한의 청소년, 대학생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뜨겁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진정한 한국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대한의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또 그것을 전국에 또 전 지구촌 8천만 한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 공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을 사랑하는 진정한 대한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이거 신청할 때는 그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신청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겨서 오게 되었는데 막상 와서 특강 듣다 보니까 모르는 역사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역사들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되게 새롭더라고요. 역사라는 그런 것을 다 같이 모여서 들으니까 새로웠고 여기 막상 와서 되게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나름 다들 너무 재밌게 지냈던 것 같고 그리고 기념관 하나하나 돌 때마다 너무 마음에 와닿고 새로웠고 더 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와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윤봉길 의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던 그런 기념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윤봉길 의사님의 마음이랑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 잘 느낄 수 있게 박물관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더 몰랐던 걸 알게 돼서 되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 강복 화이팅! 근데 이렇게 직접 와서 현장에서 직접 보는 건 이번 탐방을 통해서 3박 4일 기간 동안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참으로 이렇게 감명을 받고 진정으로 이번 역사 강복을 위해서 뛰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명과 어떤 의식을 멈추지 않고 국내에 돌아가서도 꾸준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그런 시간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사랑 역사 강복 화이팅! 네, 이번 3박 4일 역사 캠프를 계획을 하면서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이번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그 현장에서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 외쳤던 그 대안의 광복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또 이제 그 심정을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이번 캠프를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그 만세의 그 정신과 또 독립을 위해서 당당히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서 너무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선조들의 마음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사랑 유니부 한류 원형 문화 사절단은 앞으로도 계속
대한 역사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역사 광복 만세 화이팅! 달라에서 백두까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떠났던 3박 4일 해외 역사 캠프. 중국에 남아있는 아픈 근대사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진정한 역사 강복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사랑 해외 역사 캠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대한의 독립 찾아왔네. 대한 독립 만세 뜨거운 가슴의 함성이 대한 독립 만세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지켜지고 빼앗겼으나 우리는